상식 1번이지. 투자 중심점의 성과 지표로 투자 수익률 ROI를 사용할 때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 예산 기법에 의한 성과 평가에 비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한다. 여러분, 자본 예산 기법이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거죠? 1번이 틀렸어요. 투자 수익률보다 자본 예산 기법이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겁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 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거고, 투자 수익률법은 사업부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업부 투자액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는 경우에 그 경영자의 성과 측정 지표로 사용될 수 있고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준최적화 현상이 뭐냐면 사업부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사업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준최적화 현상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사업부 이익만 눈에 보이는 거고 회사 전체 이익보다는, 그죠?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전체 입장에서는 적자만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성과를 받기 위해서, 그죠? 낮은 투자 수익률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준최적화 현상 이런 말 쓰는 겁니다. 32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 넘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책값과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사립대의 경우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투자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금보다 더 큰 부담은 괄호로 볼 수 있다. 직장에서 휴직을 허용하고 로스쿨 진학 비용을 대주지 않는 한 직장인을 로스쿨에 다니려면 사표를 내야 된다.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을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서 사표를 낸다라고 하면, 그죠? 3천만 원을 포기하고 학교를 다니는 거죠. 포기한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회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기회원가. 3천만 원 곱하기 3년이면 1억 원에 이른다. 사립대 로스쿨에 들어간다면, 그죠? 기회원가 등록금까지 감안해서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한 원가를 우리가 기회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야. 33번. 자, 다음 중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외부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부적절한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고정재정한 적비는 부품 생산 설비의 감가상각비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가 제조하는 것을 어디에서 구입한대요?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대요. 동그라미 1번. 금액적인 증분 수입과 증분 원가 이외에 외부 공급처의 지속적 확보 여부, 품질의 동질성 등 비재무적 요인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맞죠? 자체 생산하는 걸 외부에서 사갖고 왔을 때 그 외부의 거래처가 계속해서 확보가 돼야 되고요. 품질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유휴 설비를 1년간 임대해주고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외부에서 구입하면 우리 회사 건물은 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유휴 설비를 1년간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변동 원가 절감액, 그럼 회사 이득이 되는 거지, 그치? 100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변동 원가 절감액 100원. 임대료 수입액도 100원 이렇게 써볼까요? 임대료 수입액도 100원. 그러면 나는 변동 원가 절감액 100원에다가 임대료 수입액 100원이니까 얼마가? 200원만큼, 그쵸? 200원만큼 합계액에서 외부 부품 구입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면 외부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대금은 200원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이거 봐요. 내가 변동비 절감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원. 유휴시설 임대에서 얼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0원. 200원 버는 거지, 그치? 근데 외부에서 구입하는 원가가 250원이면 굳이 외부에서 사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50원 적지 않네, 그치?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구입한 금액보다 0보다 커야 돼요. 자, 외부 부품 구입 대금을 한 150원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자, 봐봐. 내가 자가 제조하는 걸 외부에서 사갖고 와서 변동비 절감을 얼마 하죠? 100원 하죠. 유휴설비 임대에서 얼마 임대료를 받죠? 100원 받죠.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토탈 200원이지. 근데 외부에서 구입한 금액 얼마 지급하고 나면 150원 지급하고 나면 그래도 얼마 남아? 50원. 그럼 외부에서 사갖고 올 만한 거죠,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한다. 이번 맞는 문장이야. 무슨 말인지 갑니까?
만약에 유의설비에 다른 용도가 없다라고 나오면 임대가 안 돼. 그러니까 놀려야 돼. 그러면은 변동비 절감액 100원이라고 써보세요. 100원. 외부에서 구입한 대금을 봐봐. 외부에서 구입액을 100원 이상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쵸? 외부에서 구입하는 대금은 100원 이하로 줘야 되겠지? 뭐 50원 이렇게 써보세요. 변동원가 절감액에서 100원에서 외부에서 구입 대금 50원을 체감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 구입 대금을 선택한다. 그 문장이 맞는 거지, 그치? 내가 변동비 절감액이 100원이면 100원 이상 주면 안 돼. 그럼 난 적지가 않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굳이 외부에서 사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1, 2, 3번은 다 맞는 문장인데 4번을 한번 볼까요? 유효 설비를 다른 제품 생산에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럼 변동비 절감액에다가 플러스 변동비 절감액 플러스 다른 제품 생산으로 인한 증분이익 이렇게 써보세요. 다른 제품 생산으로 인한 증분이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동비 절감액만 고민하면 안 되지, 그치?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했지? 다른 제품 생산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거지, 동그라미 2번하고. 그러면은. 그죠? 외부 구입 대금을 체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큰 경우에 외부 구입 대금을 선택해줘야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자가 제조하던 것을 외부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변동비가 일단 절감될 거야. 예를 들어 100원이야.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100원.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이 200원이죠, 그쵸?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지급할 금액은 200원을 넘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00단위를 200원에 판매할 경우에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400단위를 90원에 제공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요청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특별 주문. 특별 주문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몇 개? 400개. 400개. 단가는 얼마죠? 90원. 그러면 36,000원이죠. 36,000원. 이 400개, 이 특별 주문한 400개의 원가는 자, 거기 보시면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몇 단위라고 나와 있어? 1,400단위 나와 있죠? 근데 얘들아,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1,400단위인데 내가 지금 1,000단위 생산하고 여유가 400단위 있는데 딱 400개 주문 들어왔지? 맞냐? 그러면 뭐 추가적인 고정비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간 생산 능력이 1,400개야. 근데 내가 지금 몇 개 생산하고 있어? 1,000개. 유효 생산 능력이 400개인데 딱 400개 주문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정비는 들어갈 게 없고 변동비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변동비 동그라미 한번 해볼래? 직접 재료비 10원, 직접 노비도 10원, 변동 제조간접비 10원, 변동 판매 관리비 30원. 몽땅 다 돼주면 얼마지? 60원이죠? 맞니? 사료는 24, 24,000원이죠.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나오는 거지? 12,000원 나오죠. 답은 1번. 자, 35번 문제로 오겠습니다. 자, 부품을 자가 제조하지 않는 경우 고정제조간접비 20%를 회피할 수 있다면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을 때 최대 가격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가 제조하던 것을 외부에서 구입을 할 때 관련원가는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예요. 회피 가능 원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 자, 자가 제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외부에서 구입을 했을 때 관련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 변동비가 얼마인가 볼래? 재료비 변동비, 노후비도 변동비, 변동 제조간접비 변동비 몽땅 다 더해주시면은 2,250원이죠. 2,250원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예요. 자, 여러분들 고정 제조간접비가 1,000만원 나와있지? 얘 단가로 고쳐줘야지. 1,000만원 나누기 생산량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생산량 4만개. 1,000만원 나누기 4만 단위 하면 단가는 얼마 나오죠? 250원 나오죠? 고정비 250원 중 회피 가능 원가 몇 퍼센트 회피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20%. 맞아요? 그러면 250원에 20%면 50원 회피 가능한 거죠?
자, 2250원 플러스 50원 더해서 23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300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2,300원이 되는 거야. 자가 제조하던 것을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지급해야 될 최대 대책 가격, 즉 관련원가는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중 회피 가능 원가다. 변동비 몽땅 다 대주시면 2,250원이고요. 고정비가 250원이고요. 그 중에서 20% 회피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50원 나오겠죠. 2,300원입니다. 36번 문제를 보시면 수인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관련된 내용이 더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수인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에 따른 투자원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아닙니다. 다른 경우도 나오겠죠, 그쵸? 1번이 틀렸어요. 항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틀린 문장이야. 항상 모든 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쵸? 수인현재가치법은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최저 필수 수익을 상회하면 그 투자원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최저 필수 수익이 자본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쵸? 자본 비용보다 더 많이 벌면 채택하는 거고.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가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37번. 현금 흐름 추정 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에 해당하므로까지는 맞는 문장이지만 현금 흐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법인세 반영하고 감가상각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명목 흐름은 명목 할인율로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다 맞습니다. 자, 38번 문제를 보시면 건물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억, 감가상각누계액이 1억, 3억에 매각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억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1억. 감가상각누계액이 1억. 그러면 장부가액이 4억. 4억짜리를 얼마에 팔았대요, 여러분들? 3억에 팔았대요. 처분액은 3억. 그럼 여러분 여기 봐요. 손실이 생겼다. 손실이 얼마 생겼지? 1억 생겼어요. 여러분이 뭘 물었어요?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볼래? 지금 현금 수령액이 얼마니? 현금 수령액이 얼마예요? 3억. 그치? 여기다 뭘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고 그랬지? 법인세 효과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자. 일단 처분가액 3억 돈 들어왔어요, 그치? 처분가액 3억 돈 들어왔고요. 손실이 1억이래. 곱하기 법인세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 20%. 그러면 2천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 그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플러스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플러스 2천만 원. 3억 2천. 여러분 이익이 나면 세금 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걔는 마이너스고, 그쵸? 손실이 나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3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A 사업부와 B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B 사업부는 자 봅시다. 주식회사 3일은 A 사업부와 B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B 사업부는 A 사업부에서 부품을 구입을 해서 그죠? 외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B 사업부 입장에서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잠깐만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인데 이 변동비가 구입액에다가 추가 가공비가 들어가요. 추가 가공비가 들어갈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추가 가공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50원. 추가 가공비는 550원 나와 있고 판매 가격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150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판매 가격은 1150원. 그러면은 내가 B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최대 대책 가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얘 입장에서는 최소 이거는 받아야 돼. 최소 대책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우리 그러잖아.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나 채소 이거는 받아야지 먹고 살아. 그지? 파는 사람들은 채소 이거는 받아야지 먹고 살아. 최소 대체 가격.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최대 이거밖에 못 줘. 더 이상 못 줘.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대 대체 가격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여기 봐요. 외부에 1,150원에 파는데 추가 가공비가 550원에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줄 수 있느냐면 공원이익을 제로로 놓고 봤을 때 이거 얼마 나오죠? 550원 빼면 600원이죠. 그쵸? 그러면 최대 대체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죠? 600원이 되는데 잠깐만 고개 들어봐. 600원이 나오잖아 얘가. 그치? 얘가 얼마? 600원인데 문제는 B가 이것을 외부에서 구입을 했을 때 얼마를 줄 수 있대요? 650.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얼마? 650원? 그러면 여기 잠깐만 650원이 싸니 600원이 싸니? 600원. 그럼 600원 주면 되는 거지. 최대 대책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죠? 600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650원이 아니라 500원이라고 하면 여기 600원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부에서 얼마 주고 사오는 게 좋은 거야? 500원.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얼마까지만 줄 수 있는 거야? 500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마지막에 이걸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40번 문제를 보시면 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온 것을 물었습니다. 품질 원가 계산은 제품의 수명주기 밑줄 쳐보세요. 수명주기 원가 계산이야. 수명주기가 나오면 수명주기 원가 계산이란 말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품질 프로그램 밑줄 쳐보세요. 품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품질 원가 계산. 품질이란 말이 나오면 품질 원가 계산. 목표 원가 계산은 있잖아요. 일단 먼저 목표 가격을 결정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부실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의 요구를 먼저 충족하고 제가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치고 잠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한다가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설정하는 게 동그라미 2번.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이 맞습니다. 품질원가에는 예방원가, 평가원가, 내부실평가, 외부실평가 네 가지로 구분된다. 4번이 맞는 거야.